박성웅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우도환 씨와 이상희 씨 그리고 김주환 감독님이 무대로 오르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성웅 씨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사냥개들에서 명길 역할로 돌아온 배우 박성웅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도환 씨. 네, 안녕하세요. 사냥개들에서 김건우 역을 맡은 복수의 심장을 가진 우도환이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가지고 오셨죠, 그 심장?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상희 씨. 네, 안녕하십니까. 건우 옆에서 열심히 또 건우를 돕고 열심히 살아가는 홍우진 역할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주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김주환 감독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 사냥개들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방금 또 메인 예고편을 저희가 이 뒤에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 더욱 더 궁금한데 어떤 작품인지 우도환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감독님 옆에 계시지만 네, 우도환 씨. 사냥개들은 우선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먼저인 사채업계에 휘말린 두 청년이 가족을 지키고 또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우는 그런 액션이 많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통쾌한 액션이 백미일 것 같아요. 자, 유명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시리즈화를 결심하게 되셨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네, 이게 평소에 그 작가님의 원작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 제가 쓸 수 없는 굉장히 줄거리에 대한 코어들이 있어서 이 작품을 배경으로 이제 동시대적인 어떤 코로나를 배경으로 더 많은 깊은 아픔을 다루고 또 저희가 펼칠 수 있는 액션들을 더하면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공감할 수 있고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장르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작품을 준비하게 됐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불법 사채꾼들이 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청년경찰 이후에 계속 탐구하고 있는 그런 권선징악 청년들의 열정과 어떤 헌신을 통한 권선징악과 접점이 맞아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희망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원작에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은 이 작품 사냥개들을 선택한 이유 어떤 점에 끌렸는지 궁금해요. 도한 씨, 어떤 점에 끌렸나요? 우선 다른 액션 드라마, 액션 시리즈와 좀 다른 지점들이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우선 복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야 하는 액션이 저에게 있어서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액션이었고, 과연 이게 영상화됐을 때 어떠한 쾌감이 올까라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끌렸고요. 그리고 건우라는 캐릭터가 제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되게 순수하고 되게 착하고 어눌하고 그런 정말 착한 복수의 심장을 가진 친구여서 그 지점이 가장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매력. 네. 예, 이상희 씨. 저는 그 감독님 전작 청년 경찰을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대본 처음 읽었을 때 딱 그때 딱 느낌과 향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밌겠다 싶었고 또 누굽니까? 본인 박서준 씨입니까? 강하늘 씨입니까? 향이 났다면서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그냥 키로 보면 박서준 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뭐 그렇게 좀 브로맨스, 네, 좋은 향이 났었고요. 그 브로맨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구미가 당겨졌고 특히 방금 도한 배우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액션이 너무 하고 싶었었습니다. 다른 그 대본에 비해서 액션의 지문이 이렇게 디테일했었던 그 대본은 처음이었어요. 뭐 캐릭터에 맞춰서 다 액션 지문도 너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액션 브로맨스 꼭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액션 브로맨스 꼭 하고 싶었던 장르. 예, 박성홍 씨 어떤 점이 이끌리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사냥개들에서 제의가 들어왔던 게 명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황양중 역할이라고 이혜영 선배가 했던 그 이쪽 좋은 편들, 정신적인 지주 그런 거였었는데 대본을 보면 볼수록 명길한테 자꾸만 마음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죠. 저는 황양중은 아닌 것 같고 명길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악으로 더 마음이 끌리는. 아니 뭐 어차피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연기로 대신할 네. 수 있는. 예. 연기로 대신할 수 있는데 또 여기 두 친구들 케미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을 어떻게 내가 더 괴롭힐 수 있을까? 막 원래 이제 사냥개들 이런 작품에서는 악의 축이 정말 세야지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 통쾌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기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악역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연기를 안 해도 저는 악하게 생겼다고 다들 그러셔서 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태까지 해왔던 악역과는 다른 모습의 그런 악역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명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 작품의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 역할에도 매력을 느꼈지만 그 박성웅 씨가 또 명기를 딱 연기하면서 그 악의 축과 이 두 청년의 균형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지금 감독님도 고개를 극하게 끄덕이고 계십니다. 멋집니다. 자,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도환 씨, 김주환 감독님과 전작 사자를 함께 하셨죠? 네네. 예. 그때 사자 촬영 당시에 우도환 씨가 감독님 작품은 저는 대본도 보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을 어느 정도로 지켰냐면요. 작년 1월 5일 날 전역을 했는데 1월 6일 날 첫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우도환 씨? 네, 사실이고요. 쉽지 않았고요. 전역하기 한 6개월 전에 감독님께서 이제 보냈다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시는 거예요. 보냈다. 카톡으로서. 응? 뭘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는데? 약간 보통 보냈다 물건이 그러면 아니라 사람 보냈다고 네, 생각을 그래서 하시는군요. 보냈다 예. 해서, 대본 보냈다고 해서 알았어요 하고 그냥 그때부터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예. 주한 형한테는 항상 대본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저는 그냥 형이 생각하는 게 맞지 내가 맞추면 되는 거지 하는 게 사자 때부터 있어서 그렇게 무한 신뢰를 가지고 또 이 작품에 형의 엄청난 가스라이팅에 당하면서 이런 액션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 네, 너는 항상 건우다. 맞아요. 그거를 24시간 그렇게 주입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 지금 마이크를 한 3번 정도 드셨어요. 말씀하시죠. 사실 군대에 있으면서도 우도환 배우는 계속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도환 배우가 이제 연습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워낙 몸을 잘 쓰는 배우이고 또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액션도 조금 더 욕심을 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도환 배우가 굉장히 많이 끌어줘서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제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정말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이렇게 액션을 구현해 주는 거 보면서 정말 좀 용기도 얻고 희망도 얻었어요. 찍으면서. 두 분의 정말 아주 탄탄한 신뢰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우도환 씨 얼굴에서 우직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청년 건우가 지금 굉장히 겹쳐 보이거든요. 예, 그래요? 건우 어떤 인물인지 순수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건우는 복싱 그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아주 유망주고 엄청 큰 복싱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의 두 주먹은 오직 경기장 링 위에서만 쓰겠다는 신념을 가진 친구입니다.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이건 줄거리죠. 네, 아무튼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김명길과 만나게 되고 사척자와, 그 과연 내가 이 주먹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절대 흑화하지 않는 오로지 남의 탓도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은 나의 탓이라 생각을 해서 항상 발전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정말 우직한 청년인데 지금 그 우직한 건우를 정말 너무나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상희 씨.
네, 우리 네. 이상희 씨가 맡은 우진 어떤 인물인가요? 저는 이제 홍우진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이제 사우스포 복서이고요. 과거에 소위 일수라고 말하는 불법 사채업에서 살짝 일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복싱 대회에서 처음 건우랑 알게 되었고 해병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해병대라는 이유만으로 급속도로 이제 많이 친해져서 정말 피를 나눈 형제처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도한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불법 사채업에 건우의 어머님이 나쁜 일에 휘말리게 되면서 저도 나의 가족 일처럼 같이 서로 돕고 같이 그 싸움을 향해 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까 이상희 씨가 대본을 볼 때 이미 청년 경찰에 그 두 브로맨스의 향이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독님께서 이미 청년 경찰, 사자 그리고 멍뭉이를 통해서 주인공들의 콤비 플레이 그리고 브로맨스 케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도환 씨와 이상희 씨가 또 그 뒤를 이을 강력한 브로맨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독님?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감독님. 네, 네, 네. 박서준 강하늘, 우도환 이상희. 하나, 둘, 셋. 우도환 이상이죠. 지금 두 분만 슬퍼하고 계실 분들이 계시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이유. 어제 사실 서준이가 문자가 왔어요. 형 고생했다고. 그래서 또 약간 좀 찡했는데 다 청년 경찰이 있어서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더 넓은 액션 그리고 더 깊어지는 어떤 형과 그런 동생의 케미들을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그걸 너무 멋있게 채워줘가지고 제가 또 원작자님께서 상상하신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사실 요번에는 이제 2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두 명의 브로맨스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브로맨스를 다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분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예. 저는 브로맨스의 천국이라고 저는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류수영 선배님, 이혜영 선배님의 어떤 두 분의 그 오래된 어떤 중년의 브로맨스도 있고요. 또 우도환 배우와 우리 허준호 선배님의 사제 케미도 있고요. 또 저희 최시원 배우와 최영준 선배님이 펼치는 그 되게 미묘하고 섬세한 친척의 어떤 권력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브로맨스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8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브로맨스의 모든 것. 브로맨스 네네네. 천국. 네, 사냥개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작품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작품을 시작으로 두 분의 브로맨스는 현재도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우애가 엄청난 건 이미 그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뭐 기자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 두 분의 우애가 크게 또 화제가 됐죠. 사냥개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또 두 분의 우정 주목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한 씨? 형을 만나면 항상 건우랑 우진처럼 그런 케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말투도 그렇고 그런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하니까 또 좀 이상하네요. 네.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저희 둘도 놀라요. 우리 둘만 만나면은 서로 뭔가 통하네. 우진이랑 건우가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 시리즈를 보시고 나 혼자 산다를 다시 보시면 얘네 둘이 그대로 나와서 다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사냥개들 덕분에 정말 좋은 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희 씨는 어때요? 이게 도한 배우가 나이만 저보다 어리지 저보다 형 같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촬영할 때도 제가 도한 배우한테 좀 힘을 많이 받았었고요. 방금 도한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을 같이 찍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도한이가 형 다음 주에 밥 먹자. 그래서 그래? 가니까 촬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그냥 크게 그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냥 얘가 나가면은 평소랑 저희가 사실 뭐 그런 촬영이거나 뭐 하면은 사실 조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마음의 그쵸? 준비도 하고 예. 오히려 조금 준비도 하고 하고 소위 이제 뭐 조금 뭔가 입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 없이 평소에 그냥 있던 대로 얘기를 그대로. 그대로 저희는 보여줬었고
저는 이번이 처음 이제 정통 액션은 처음이었는데 촬영할 때마다 진짜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컷 할 때마다 가서 어땠어? 괜찮았어? 형 이거 해 해서 정말 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정말 도와줘요. 서로가 뗄래야 네.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 박성홍 씨 이렇게 또 후배들이 끈끈한 우애에 있는 모습을 보면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글쎄요, 실제로 이상희 배우를 현장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여기는 뭐 제가 건드릴 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밑에 애들 시켰고. 나랑 직접 대적할 일이 없다. 네, 예. 저는 이제 우도환 우도환 씨. 배우랑 그리고 여기 정신적인 지주분들 그 브로맨스. 네. 제 별명이 비비네요, 그러면. 비비요? 네, 왜 비비입니까? 브로맨스 브로커. 와. 다 깨부숩니다. 다 깨부수고 얘들 다 브로맨스를 예, 다 완전히 산산조각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기고 아무튼 근데 진짜로 대본을 처음에 딱 봤었을 때 야 여기 둘이 어떻게 설명이 될까 하고서 두 친구들이 처음 장면 뭐 끝나고서 밥 같이 먹는 그거를 봤어요. 근데 와 얘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글에 있던 거를 딱 입체적으로 나와서 했는데 그 글보다 더 입체감 있게. 입체감 있게. 게다가 와. 캐릭터들을 거의 처음 촬영이었을 텐데 우도환 배우랑 이상희 배우랑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잘 하니까 둘이 케미가 또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와 얘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김주환 감독이 연출을 또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놀라움의 연속. 네, 그래서 나도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야. 얘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박성홍 씨가 비비기도 하지만 또 케미 감별사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보시고 케미 감별사세요. 이 친구들은 찐입니다. 찐이다라고 케미 감별사가 이거 마크 지금 주신 거 KS 주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분 좋게 예. 자 우도환 씨는 사실 이번에 액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액션으로 시작해서 액션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액션을 소화해냈어야만 했는데 과거에 실제로 취미로도 복싱을 했죠. 네, 취미로 운동 겸해서 이제 권투를 좀 10대 때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복싱이 특기라고 써놓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이번엔 때는. 제대로 선수예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제대로 하려니까 이게 사람을 액션을 한다는 건 항상 겁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서로를 상대를 믿어야 되고 나도 나를 믿어야 되니까 연습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몸도 좀 진짜 권투 선수처럼 그냥 오로지 헬스 근육이 아닌 권투 선수 이게 해외 권투 선수들을 보면은 딱 필요한 근육만 나와 있더라고요. 권투에 필요한 근육만 그런 거를 또 모티브로 해서 좀 많이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사실 그 지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해낸다라는 건 말이 쉽지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 몸과 그 연기를 다 소화해냈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께서 이 나이 또래 배우들 중에 가장 액션을 잘하는 배우가 우도환 배우다라고 극찬을 하셨고 또 박용식 무술 감독께서 실제 선출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다 잡힌 상태에서 연습을 해서 액션 팀조차 힘들어할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번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상희 배우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헬스를 열심히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 방금 복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복서의 몸이 되기 위해서 조금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한 이제 훈련도 받고 복싱도 계속 배우고 그게 아마 딱 갯마을 차차차 후반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시작해서. 그때 네. 중간에 또 유튜버 잠깐 하셨고 그죠? 작품에서 그때가 이제 만들어지는 또 과정이었고 그죠? 이게 예.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고 이제 캐릭터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액션과 이제 몸 체형에서 이제 도한 배우가 맡았던 건우는 이제 인파이터라고 해서 딱 그래서 그렇게 몸을 만들었고 저는
아웃복서라고 해서 이제 바깥에서 상대방을 가지고 놀듯이 치고 빠지고 해서 저는 이제 도한 배우는 증량의 목표와 그쪽이 있었다면 저는 좀 더 날렵하고 감량하고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역할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감독님. 또 우리 상희 씨는 왼손잡이로 바꿨어요 스탠스를. 예. 훨씬 힘들었을 텐데. 네, 저희가 액션을 할 때 이제 둘이 나란히 섰을 때 같은 손이면 이게 대칭이 좀 안 어울리는 게 있고 액션을 짤 때도 서로 주무기가 사우스랑 오소독스가 돼야지 나오는 액션들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다 채워주셨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사진은 레벨 1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후반에 가면 레벨 2로 한번 레벨 업그레이드를 업이 합니다. 되죠. 네, 그때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건 직접 만나보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사실 그 외모나 스타일링 그리고 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번에 임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상반된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뭐 액션 스타일도 상반되고 성격도 상반되고 이 모든 거를 표현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짧게 우도환 씨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건우 스타일링은 우선 몸 운동을 가장 중점으로 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몸은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성실해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육체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자체가 건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건우라는 캐릭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깅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항상 복싱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몸 안에서 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했고요. 의상이나 헤어는 전혀 건우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야라 그냥 추우면 따뜻한 옷 입으면 되고 더우면 벗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편안한 그런 무드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상희 씨는요? 우진이는 그 소위 일수라고 하는 불법 사채업도 경험해보고 조금 놀아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좀 과감하고 좀 컬러풀한 의상들과 뭐 액세서리, 뭐 신발 이런 것들을 했고요. 사실은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또 안은 또 따뜻한 면도 있고 해서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겉은 또 멋은 포기할 수 없고 해서 한번 그래 과감하게 한번 멋도 낼 겸 머리를 한번 길게 길러서 좀 파마를 해볼까 해서 감독님이랑 분장팀이랑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저렇게 또 좀 우진이를 연기해 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예. 자, 정말 두 분 마지막 질문으로 이 닭가슴살 한 조각도 나눠 먹었던 사이죠. 우도환에게 이상이란? 저에게 이상희 형이란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건우 형을 볼 때면 제가 항상 건우가 돼요. 그렇기 멋진데. 때문에 형을 만나면 저는 복서의 심장을 가진 아이로 형을 바라보게 이상희는 되더라고요. 나를 건우로 만들어주는 사람. 네. 자, 이상희 씨, 나에게 우도환이란? 또 같이 작업하고 싶은 동생이자 배우입니다. 정말 이게 같이 작품할 때 작품에 대한 열의가 그냥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근데 이런 열정과 태도를 갖고 있는 배우라면 계속 작업을 하고 싶다. 그게 사실 과정이 너무 즐겁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또 계속 하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네, 또 만나고 싶다. 좋습니다. 자, 이분들이 사실 만나야만 했던 이유는 이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분. 자, 명길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씨, 명길 어떤 인물입니까? 그 다른 작품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그 전사를 제가 직접 만들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명길은 그냥 나쁜 놈입니다. 전사고 뭐고. 사냥 개들이라고 했는데 명길은 사냥 개새끼?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자기 목표 카지노. 제가 카지노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예. 명길이가. 그래서 그 카지노 꿈을 때문에 향해서. 모든 게다가 이제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혀요. 그 작은 거를 미세하게 속여서 뭐 싼 금리를 한다 그러놓고 알고 보면 이제 이게 사기인 거죠.
불법 사채업자죠. 예. 그래서 오도환 그 건우랑 건우 엄마를 만나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우리 박성웅 씨만 마이크를 잡으면 모든 장르가 르와르가 되는데 박성웅 씨, 예, 지금까지 박성웅 씨가 맡았던 역할과는 또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죠.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는 하셨는데 어떤 매력이 있나요? 되게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했던 것도 스타일리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게 이제 거의 다 명품에다가 차도 예고편에서 나오다시피 그 스포츠카, 그러고 또 얼굴에 약간의 분장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랬고 헤어도 항상 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이번에는 한번 왼쪽으로 넘겨볼까? 또 제이가 와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왼쪽으로도 넘겨보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비릿한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날 것 그대로 비릿한. 비릿하고 샤프하면서 그러면서도 건달 같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선 근데 자기 애들 앞에서는 그냥 건달이죠 보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하고서 안에서는 이제 야 그딴 게 어디서 다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야 지금 박성웅 씨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두 청년이 우도환 씨와 이상희 씨가 마치 선배와의 만남처럼 진짜 나빴어요.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근데 정말 이상희 배우는 이제 현장에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도환 배우가 그때 얘기했던 저녁 하고서 바로 다음날. 와서 그 왜 엄마 가게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날도 한 3, 4일 네, 밤새서? 오래 찍었어요. 일부 근데 엔딩을. 너무 추웠어요. 유리창이 다 깨지니까 그냥 실내가 아니고 야외였어요. 야외 같은 느낌. 예, 예. 근데 거기서 액션을 다 하고 저랑 마지막에 붙는 씬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야, 저 친구는 뭐지? 하고서 선배들까지도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게 저 하는.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나는 더. 그 정도의 이제 선배들한테도 본이 되는 그런 후배였습니다. 아 너무 네. 멋진데요. 이 선배의 액션을 자극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박성웅 씨 액션 스쿨 일기 출신 아닙니까? 25년 전이야. 액션하면 박성웅 하면 액션인데 이번에 후배들과의 네. 액션 그리고 본인의 액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약간 모든 걸 다 활용하는 비열한. 그러니까 비열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활용합니다. 저희 보면은 정말 칼 들고 말씀하시는- 있죠. 상대방도 칼을 들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우도환 배우랑 맨 마지막 액션을 이제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인파이터로 들어오더라고 우직하게 슥슥슥슥 그리고 이 힘이 느껴졌어요. 힘이 느껴지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끊어치는 깊숙이 들어오면 여기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렇죠 아프죠. 근데 탁 타격감이 정확하게 타격감이 정확했으면 이제 이 몸에 맞았으면 뼈가 나왔겠는데 탁 하지만 이렇게 웃기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액션을 어디서 배웠는지 잘 배웠구나 그리고 틈만 나면은 선배님 리허설 한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열의가 그 정도로 예쁘죠. 이제 네,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네. 액션을 정말 치열했던 그 현장이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우리 박성웅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할은 정말 비릿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역할일지라도 현장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선배 아닙니까? 네. 특히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 사이에 바밤바 같은 유머를 항상 현장에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해준다고 모든 후배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 우도환 씨도 혹시 들었나요? 네, 바밤바, 분장차에서 조스바, 예.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선배님 아까 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비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바밤바. 네, 정말 비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 선배님 오시면은 일단 무서워요. 왜냐면 분장을 하고 오시면은 포스가 그 포스가 바밤바를 외치시기 전까지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치고 나면 정말 다른 분이 되어 주시고 항상 감독님한테도 힘을 실어 주시고 모두에게 힘을 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왜냐면 다가가기 어려운 건 확실해요. 후배 입장에서
액션 리허설이라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선배님 혹시 불편해하실까봐 한데 먼저 이렇게 선뜻 다시 맞춰보자 하시고 여기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상의도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랄까 한 명 한 명 다 챙겨주시는 모습에 또 멋지네요. 네, 예. 이상희 씨는 박성웅 씨와 함께하는 신이 없어서 아쉬웠을 것 같아요. 딱 한 신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박성웅 씨 기억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양식장에서 양식장 때. 그러니까 나는 도망가잖아. 아 이거 너무 자, 너무 지금 스포라.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액션을 대련하진 않는다, 대접하진 않는다. 하지만 예. 거기서 하는 거는 내가 봤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경은 그냥 한 공간에서 한 함께 공간에 있기만 있었다. 했다. 있기만 했다. 유일하게 같이 뭐 예. 하는 그런 거였는데 같이 이렇게 뭐 대사를 맞습니다. 나누거나 액션을 서로 하거나 그런 장면. 그런 게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대 지금 시선은 저를 보고 박성웅 씨를 쳐다보진 못해요. 예. 저기 관세청 사거리 그 알로하 복싱집이 있는데 와. 오늘 몸 한번 풀자. 대답하세요. 전안 가도 되죠? 이상희 씨, 관세청 정말 사거리. 좋은 촬영이었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거친 액션을 만나볼 작품이지만 현장은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감독님, 사실 이번 작품 감독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셨는지가 느껴지는 게 전작 청년 경찰의 5배가 넘는 액션을 이번에 선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의 진정한 K 액션을 이제 보여주실 텐데 어떤 액션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작품이 청년 경찰에 담긴 액션의 질량이 1위라고 치면 저희 4화, 6화, 8화가 청년 경찰보다 많아요. 한 편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면 한 6배가 넘는 액션을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중심은 캐릭터였고요. 그 캐릭터를 원작에서 원래 유도였는데 제가 이제 복싱으로 바꾸면서 가능해진 타격전 그리고 사실 펀치 하나하나가 어떤 드럼 같이 프리커션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우도환 배우와 이상희 배우는 당연히 너무나 멋있게 해줬고요. 또 작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액션을 해주셨어요. 허준호 선배님도 그렇고요. 또 이혜영 선배님, 유시영 선배님도 정말 기억에 남고요. 또 여기 사실 아까 계속 비비라고 하셨지만 저희 박성원 선배님께서 태원석 배우랑 정말 엄청난 이 빌런계 이런 투탑 바디극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둘이 무섭게 드릴처럼 몰아붙이는데 태원석 배우도 정말 헌신적으로 몸을 불렸다가 10kg 줄이면서까지 해주셨고 또 우리 박성원 선배님은 이제 액션 스쿨 1기답게 이제 그 컨테이너 위에서 발차기로 이제 주인공들을 휘몰아치시면서 정말 극적 긴장감을 정말 극도로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액션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자,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K 액션의 정수 사냥개들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액션을 저희가 맛보기로 만나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도 무대 옆쪽에서 이동하셔서 함께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지금 아마 질문을 생각하실 텐데 네, 저기 왼쪽 뒤쪽입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김새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질문 3개 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감독님에게 이 원작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싱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상희 배우에게는 더글로리 임지연, 나쁜 엄마 안은진까지 한예종의 친한 배우들이 연이어 줄줄이 잘 됐는데 약간 이제는 내 차례다 이런 각오로 이번 작품을 기다리고 계신지 어떤 각오로 작품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지 좀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도환 배우에게는 군복무를 하면서 몸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는지 또 고충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유도에서 복싱으로 바뀐 이유
네, 여기 원작자님이 계셔가지고 유도가요. 제가 액션을 작품을 찍으면서 느낀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넘어갈 때마다 배우가 다치기 되게 쉽고 또 떨어지는 어떤 대역도 다치기가 너무 쉽고 그래서 한 번에 뭔가를 박살내는 액션의 그런 어떤 쾌감은 있는데 사실 액션이라는 게 사람이 음악을 듣고 이제 자극을 받고 피크를 같이 가는데 한 2, 3분이 걸리는 것처럼 액션 시퀀스도 하나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역시 거기에 타격전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싱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액션 소재를 가지고 내가 더 멋있게 액션 영화를 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의 라고 했는데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 영감이 됐고 또 원작자님께서도 항상 대본을 드리면 재밌다라고 해주시고 또 현장도 와주셔서 간식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원작자님을 보고 계시고요. 이상희 씨, 동료들이 친구들이 잘 돼서 너무 누구보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예. 이번엔 내 차례입니까? 예. 라고 답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이 작품의 진심이었고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그런 뜻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우도환 씨, 이게 사실 군에서 몸을 만드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뭐 고충은 없었는지? 정말 고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냥개들을 하면서 그리고 사냥개들이라는 대본을 조한영, 김주환 감독님께서 저한테 준 이유도 저랑 정말 일 외적으로도 되게 사적으로도 되게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친한 형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있어서 저한테 믿고 맡겨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 항상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조차도 일상이었어요. 사냥개들이라는 대본이 있기 전에도 로맨스를 꿈꾸고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액션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딱히 몸을 만든다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권투를 복싱을 어떻게 해야 리얼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더 고민이어서 거울을 보면서 항상 혼자 섀도우 복싱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만든다기보다 그 안에서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혼자 권투 연습, 복싱 연습을 군 복무하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좀 조용한 공간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운동 연병장 끝에서 하든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떤 장르가 나에게 와도 바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감독님. 실제로 우도환 배우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와서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갔었는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도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1시간 먼저 내려왔어요. 우도환은 우도환 씨가 그냥 철인이었고요. 네, 그리고 몸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이렇게 어떤 가슴 근육을 키워서 뭔가 이렇게 멋있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복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어깨 그리고 등 근육을 이렇게 계속 운동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인물에 이렇게 근접해 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고마웠고 약간 좀 자극이 됐습니다. 그렇죠. 감독님 입장에서는 참 진짜 고맙고 뿌듯하고 그런 순간이었을 텐데 우도환 씨 다시 돌아간다면 첫 촬영부터 한 번 더 찍을 수 있다. 이 멤버 그대로면은 무조건 다시 해야죠. 다시 할 수 있다. 이상희 씨 다시 돌아가면 찍을 수 있다. 준비됐습니다. 박성웅 씨 다시 돌아간다면? 스케줄이 안 돼요. 역시 박성웅 씨. 재치 있으세요. 자, 다음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뒤쪽에. 네. 지금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 기다려. 스포츠 서울 조은별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마 이 질문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사냥개들 얘기를 하면서 김세론 씨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도 미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고 이제 사후에도 이게 OTT다 보니까 완전 삭제는 아니고 일부분 이제 김세론 씨 분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은 좀 신경이 어떠신지 그리고 당시는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이거는 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막상 말씀을 또 드리니까 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만 시간을 들여서 이 작품을 완성하면서 노고를 쏟아부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야지 않으려면 이야기가 이제 망가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 아래 김세론 씨의 분량을 최소화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 네, 왼쪽 앞쪽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혹시? 네,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김다솔 기자인데요. 네. 먼저 김주환 감독님하고 박성훈 배우님 질문 있는데요. 네. 불법 사채업이 어쨌든 음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표면적이고 추상적으로 작품들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작품에서 좀 음지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했던 노력들이 뭐였는지 궁금하고 또 웹툰에서 가져온 세팅도 있었겠지만 레퍼런스를 특별히 어떤 것에서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박성훈 배우님은 이번 본인이 직접 픽한 빌런 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전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레벨이 몇 레벨의 빌런이고 특별히 더 나쁘게 보이려고 했던 노력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어떤 사채업자를 정밀 묘사하기보다는요, 기자님 이 카지노를 짓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어떤 정치인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뭔가 비즈니스적인 인물인데 그 이면에는 정말 모든 잔인함과 흉악함을 갖춘 빌런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박성호 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처음에 선배님께 이 역할을 이렇게 제안하진 않았는데 선배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빌런계 대부 같은 인물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질량이 생겨서 찍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이 분이 나오실 때마다 위기가 생성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정말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네, 그런 또 디테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전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불법 사채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사전 조사나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또 접목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성훈 씨 빌런계의 대표 주자. 이번에 특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모적인 그런 변화를 좀 주기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일 컸던 게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맞아요. 최상위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저 사람은 좀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할 때 왔었을 때 그 공기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게 명길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신세계 이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 좀 쳐주라 그러고 자기는 빠져 있잖아요. 직접 안 움직이는데 명길은 직접 움직입니다.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데 양쪽으로 또 아까 감독님이 얘기했던 태원석 같은 배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딱 등장을 하면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쪼는 그런 느낌을 이제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액션도 그렇고 대사 치는 것도 그렇고 약간 비릿하게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는 과하지 않아요. 모든 행동이. 하지만 행동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정말 악랄해지고 비열해지고 모든 거를 다 활용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상위급 빌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젠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 본인이 원하는 거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해내는 악마의 인간화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협박도 아주 악랄하게. 눈 마주쳤는데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예, 자, 혹시 또 마지막 질문 네, 손을 들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MBN스타 이남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김주환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제 우도환 이상희 박성우 배우님하고 또 이제 허준호 배우님도 분량이 굉장히 많으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제 좀 캐스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이제 네 배우님께는 이제 사냥개들의 관전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캐스팅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캐스팅 이유는 사실 이게 제가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해주시는 쪽이라서. 근데 뭐 도안이야 뭐 완벽하고요. 이상희 배우도 사실 완벽했고요. 허준호 선배님 너무 현장에서 뵙고 싶은 팬심이 되게 컸는데, 사실 이 작품에서 정신적 지주이자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엄청 큰 어른으로 나오시는데, 또 그 와중에 액션도 과거신을 한 3화쯤에 이렇게 뭐 3화쯤에 엄청난 액션신입니다. 근데 선배님 오셔서 그거를 몸소 다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최 사장의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 지금 어떤 부처님 같은 그런 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배우는 허준 선배님밖에 없으시다. 근데 감사하게 저희 작품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박성웅 선배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바밤바의 창시자시지만 이 빌런계에서 너무 대부 같은 분이시고, 저도 사실 무례한 같은 작품을 보면서도 와, 정말 어쩌면 저렇게 멋있으면서도 이 카리스마 있는 악역을 하실 수 있으실까 항상 존경했었는데, 이렇게 작품에 모실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고요. 이 작품을 관전하실 때 아무래도 제 생각엔 액션이 정말 저희가 아직 K 액션이라는 어떤 슬로건이 저는 아직 대표 주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또 트렌드를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의미가 생길까 싶어서 이 K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화부터 8화까지 보시면 정말 다양한 컨셉으로 매번 저희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션 지점들과 또 브로맨스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희 씨 관전 포인트 하나 말씀해 주시죠. CG 없는 액션 살짝 더 덧붙이자면 있는 그대로의. 네, 거의 사실 대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따로 이제 대역을 해주시는 배우님도 계시고 뭐 때때로는 뭐 CG도 하지만 저희는 거의 한 정말 불가피한 상황 빼고는 90%, 95%, 99% 정말 저희가 다 해서 그런 정말 사실적인 K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능에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런 편안한 진짜 브로맨스, 그냥 참 귀엽고 순박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저희의 모습을 정말 재밌게 잘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도환 씨 관전 포인트. 거의 다 말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리즈를 저희 모두가 감독님이 가장 그러셨겠지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액션도 너무 힘들었고 또 그 시리즈가 잘 지켜져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그걸로도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다행이고 우리 모두가 애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밌게 관전 포인트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관전 포인트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성웅 씨. 네, 6월 9일 날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보시고서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안 알려드릴 수가 없네. 박성웅 씨가 알려달라 그러니까 얼른 보고 몇 개 써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와우. 자,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또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또 사냥개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시청자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씨부터. 네, 저희 6월 9일 날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모든 뭐 작품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 넷플릭스 시리즈 글로벌한 작품이니까 좀 더 한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 꼭 관전 포인트 남겨주십시오. 네. 오다현 씨. 정말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대표라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우리나라 액션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겠다. 정말 잘 만들어서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어가지고
그만큼 잘 나온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전 세계 모든 넷플릭스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밌게 보시면서 한국 액션이 이렇게 재밌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희 씨. 매 작품 항상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 작품은 타 작품보다 조금 더 열심히 더 힘을 더 실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학수고대했었던 작품이고 해서 그만큼 보시는 많은 분들 재미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사냥개들 블러드하운드 아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환 감독님.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답답한 현실을 통쾌한 펀치로 응징하는 사냥개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시청자분들의 심장을 두드릴 리얼 액션과 다채로운 인물들의 케미스트리가 벌써부터 무척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오는 6월 9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사냥개들 제작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